안녕하십니까. 양병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통계 인재 개발원은 통계청 소속 산하기관이면서 소속기관이죠. 소속기관이면서 통계 종사자 그리고 이용자들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통계 전문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통계 이슈, 그다음에 최근 트렌드들에 대한 이해 이런 제고를 위해서 이런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6월 달에 한번 교육이 있었고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번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근데 제주도는 그동안 이런 교육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 되면서 앞으로는 자주 있을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좋고 또 반응이 좋으면 계속 저희들이 확대해 그렇게 나갈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이 화두는 인공지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교육을 몇 번 해봤는데 계속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라든지 데이터 분석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어떤 지금 이런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집합교육, 그다음에 온라인 컨텐츠도 계속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갈 예정인데 여러분들 반응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 좀 더 체계화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규 교육 과정으로 편입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호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이게 짧은 시간입니다. 아마 2시간 정도뿐이 이게 할애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들께 다양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기법들을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달할 건데 이 짧은 시간에 이게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적은 시간이니까 충분하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우리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짧은 시간이지만 즐거운 시간이 되시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전현희 강사입니다. 시작점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부터가 아니죠. 재작년부터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화두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생성형 AI를 써야 될까? 내 업무에 쓰는 게 맞을까? 라고 하는 좀 물음표들이 있으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는 안 쓰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 역시 이제 생성형 AI 강의를 그런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많이 강화가 될 것 같고요. 마침 지금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계속 새로운 기능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레벨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주제로 생성형 AI를 만나긴 하시겠지만 이 생성형 AI가 어디까지 될까? 어디까지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도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생성형 AI 강의를 하면서 저의 강의에 대한 타이틀을 다음과 같이 가지고 다닙니다. 네, 함께 성장하는 AI와 인간, 협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제가 올해부터 저의 강의의 타이틀을 잡고 있는데요.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도구로 보실 건지 아니면 그 생성형 AI를 통해서 같이 성장하실 건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생성형 AI를 쓰면서 느끼는 건 보시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생성형 AI 쓰면 한 번에 딸깍하고 결과물 나와요. 편하게 쓰시면 돼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 번 깔딱하면 결과는 나오죠. 하지만 마음에 들지는 않으실 거세요. 딱 봤는데 뭔가 부족한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제가 뭔가 시간을 들여서 검색하고 찾아야 되고 하는 것들을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듬고 어떤 결과물로 추려내는 건 결국 제 몫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생성형 AI를 정말 잘 쓰셨을 때 훨씬 좋은 결과물 그리고 이런 단순 업무들을 제가 직접 안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조금 더 연구할 수가 있어요. 제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강의가 될까 하는 연구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훨씬 깊이 있는 강의들로 바뀌어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좀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말씀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생성형 AI가 어떤 의미일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보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해서 저희가 다 알만한 분들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그 챗GPT는 인터넷만큼 중대한 발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창업자인 제슨왕은 인공지능의 아이폰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생성형 AI는 우리 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혹시 생성형 AI를 사용을 다들 하고 계실까요? 한번 사용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네. 그러면 혹시 사용에 손드신 분 중에 유료 결제하고 있다. 손. 네, 몇 분 안 계시는군요. 그러면 거의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생성형 AI를 쓰시게 되면요. 주로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무언가 검색하실 때 구글링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 구글링이 거의 안 하시게 될 겁니다. 생성형 AI 통해서 그냥 찾아줘 이러면 쫙 찾아주거든요. 그럼 그 찾아준 걸 정리도 해줘. 그럼 정리도 싹 해줍니다. 그럼 내가 검색해서 정리할 시간들이 거의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워낙 이제 시간적인 할애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젠 구글링이라고 하는 자체가 거의 사라지는 그런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이 생성형 AI 강의하기 전에 꼭 언급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께서 지금 만난 이 생성형 AI가 인공지능 개발 단계로 봤을 때 몇 단계인지 알고 계시길 바라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께 저희가 인공지능 개발 과정 그 단계를 총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는 챗봇 단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카드사나 고객센터에서 만났던 챗봇 있으셨죠? 그 챗봇 어떠셨어요? 답답하셨죠? 네, 그게 바로 1단계였습니다. 자, 그 다음 2단계는 추론가라고 해서 박사급 교육을 받은 인간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유한 수준을 말합니다. 바로 이 2단계가 뭐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실 챗GPT 생성형 AI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단계밖에 안 된대요. 이 생성형 AI가 정말 우리 삶 속에 되게 뭔가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제 겨우 2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3단계 에이전트 단계로 발전 중에 있습니다. 에이전트 단계는 어느 정도냐면 인간을 대신해 며칠간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제 8월이고 이제 거의 여름휴가가 끝나가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에게 내가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어디로 여행을 갈 계획이다. 그러면 그 관련된 호텔과 그리고 뭐 비행기와 같은 것들을 다 예약해달라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생성형 AI가 서칭을 시작합니다. 숙박을 다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중에 별점까지 다 확인하고 이 사람의 스타일을 확인한 다음에 해당되는 호텔에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다 담아놔요. 그럼 우리가 결제를 하죠. 그러고 나면 다시 넘어갑니다. 그 다음 걸 하기 위해서 넘어가서 이제 비행기를 예약을 하고 또 기다리죠.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업무를 알아서 처리하고 사람이 관여할 부분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AI 에이전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입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단계가 혁신자라고 해서 새로운 혁신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수준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5단계는 조직. 혼자서도 조직 단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AI를 의미하거든요. 이 정도면 네, 한 조직 단위를 저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아직 한참 개발 중이다. 자, 이렇게 개발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생활 속에서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으로 계속 좀 저희가 밀려가고 있는 그런 좀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생성형 AI에 대한 좀 정의를 한번 해드리고 갈게요. 저희가 챗GPT라는 단어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 챗은 대화형,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의 제너레이티브는 생성, 자기가 정리하고 판단해서 말을 만들어낸다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P의 프리트렌드는 사전 학습, 이미 다 가르쳐놨다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T의 트랜스포머는 이 생성형 AI를 만든 인공지능 모델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성형 AI의 이 G, 제너레이티브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질문하는 대로 끝도 없이 대답을 생성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질문하면 어때요? 몰라도 대답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뉴스에 나왔던 게 뭐였죠? 헐루시네이션, 생성형 AI가 자꾸 거짓말을 해요 라고 문제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유는 본질이기도 합니다. 생성형 AI는 무언가를 생성을 하도록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이번에 챗 GPT 유료 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GPT-5가 출시가 됐습니다. GPT-5 출시가 됐는데 이 GPT-5는 모르면
몰라요 라고 대답하도록 학습이 처리가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거를 안다 라고 대답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네, 같은 조건, 같은 프롬프트. 좀 이따 실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동일한 프롬프트 넣어도 어떻다? 결과물이 당연히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쓸까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요. 어떨까요? 대학생들이 과제하기 너무 좋지 않을까요? 교수님이 주신 주제가 다 똑같지만 네, 시키면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저도 학생들 과제 채점하거든요. 딱 봐도 생성형 AI가 느껴져요. 하지만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안 썼어요 하면은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썼네 하면서 그래도 성의껏 썼네 하면서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헐루시네이션을 좀 자꾸 왜 생성형이 거짓말하지?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건 좀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 생성형 AI에게 많은 내용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 학습 내용을 기억해서 그 기억을 꺼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틀렸잖아. 왜 자꾸 잘못된 기억을 말해? 라고 하시는데 기억을 꺼내는 게 아닙니다. 네, 알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기억을 갖고 추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잘못 추론했기 때문에 헐루시네이션이 나타났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문장을 보셨다고 했을 때, 자, 문장을 드리고, 자,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말이 되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바로 머릿속에 탁 들어가시죠? 여기 어떤 단어가 들어있지? 저 단어를 일단 조합을 해서 어떻게 문장을 만들지? 라고 하는 과정을 지금 가고 계시죠? 볼까요? 생성형 AI도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문장을 준 다음에 의미 있는 문장을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네, CEO는 이번 조직 문화 진단 결과 흡족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물어봤죠, 거꾸로. 이렇게 대답한 과정을 나한테 설명해 줄래? 라고 했더니 문자를 분해했어요. 문자를 분해했더니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좀 복원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연결했더니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추론하는 과정을 저희한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성형 AI를 쓰실 때요. 잘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만약에 질문했죠. 질문에 답변이 나왔어요. 그 답변이 의심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다시 물어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대답했어 나한테? 네가 추론한 과정을 나한테 보여줘봐 라고 하면 쭉 추론 과정을 저한테 알려줍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같은 데이터 분석이잖아요. 계산이 들어가겠죠.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시면 너가 계산한 과정을 나한테 보여줘봐. 그러면 쭉 식을 풀어가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라고 보여줘요. 그걸 보면서 아 얘가 제대로 했네 또는 잘못했네 라는 걸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성형 AI를 활용하실 때는 그냥 질문에서 답변만 가져오는 게 아니시고요. 거꾸로 물어보면서 확인하는 과정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헐루시네이션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는 올해 2월 9일자 신문입니다. 보시면 구글과 오픈 AI에서 이 인공지능 모델이 최초로 0%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올해 2월에 나왔던 모델이 제미나이 2.0 플래시랑 O3 미니라고 하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모델들이 이렇게 0.7%, 0.8% 정도의 환각률을 보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벌써 네, GPT-5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환각률이 더 많이 줄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는 없어서 제가 아직 올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때보다는 더 많이 좋아졌을 거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이 생성형 AI 탑 50입니다. 네, 다 낯설시죠? 이게 도대체 뭐야 하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생성형 AI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마 맨 위에 있는 챗 GPT는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제미나이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도대체 뭘 써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그리고 생성형 AI를 활용하실 때는 한 가지만 쓰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를 주로 잡으시고 그 외에 상황에 맞게 거기에 맞는 특화된 생성형 AI 플랫폼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럼 이제 고민스러우시잖아요. 이만한 것 중에 도대체 나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면 대답을 아마 현재까지는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 이렇게 대답을 드릴 것 같습니다.
딱 하나만 유료 결제한다면 어떤 게 좋아요? 라고 하신다면 챗 GPT를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멀티모달형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다 잘합니다. 네, 그냥 하나만 딱 특이하게 잘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잘하다 보니 그냥 챗 GPT가 편한 것 같고요. 딱 하나만 무료인데 성능 좋은 AI 뭐예요? 라고 하면 제미나이입니다. 아직까진 제미나이는 무료로 여러분들이 꽤 성능 좋게 이용해 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PDF 자료를 좀 보셔야 돼요. 보고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그 자료를 좀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노트북 LM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시장 조사, 검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퍼플렉시티나 젠스파이크 또는 펠로, 라이너 같은 것들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 부분은 추후에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추세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생성형 AI와 데이터 분석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챗 GPT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GPT가 대표적이다 보니까 제가 GPT 기준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아마 그냥 안 써보신 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GPT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일단 무료로 이용은 가능은 하세요. 그런데 사용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이상 사용하시고 나면 더 이상 이 모델로 못 써요. 모델이 하향될 거예요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 하향되는 모델이 GPT 3.5로 바뀌어버려요. 너무 예전 모델로 가기 때문에 하향되고 나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GPT가 유료 계정에서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제미나이로 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퍼포먼스는 네, GPT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앞단은 일단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뒷부분을 좀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GPT 기준 설명을 드리면요. 사용 가능한 파일은 네, 엑셀, 그리고 CSV 파일, PDF, JSON 파일을 데이터셋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파일 같은 경우는 최대 크기가 512메가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CSV나 스프레드시트 파일 같은 경우는 핵마다 메모리 올리는 구조라서 50메가 이하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파일이. 그리고 한 번에 최대 가능한 파일 수는 10개까지고요. 사용하실 때 우리 CSV 파일도 그렇지만 첫 번째 행에 뭐 있어요? 열 머리 이름 있잖아요. 동일하게 그렇게 올려주시면 딱 알아서 아 이게 열 이름이네 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약어나 전문 용어보다는 일반 언어를 쓰셔야 생성형 AI가 무슨 데이터네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레드 시트 쓰실 때 너무 여러 시트 넣지 마시고 단일 시트로 넣으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생성형 AI와 기술 통계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께서 구글로 로그인 좀 되어 있으셔야 편할 것 같으세요. 지금 아마 개인 PC가 아니시라서 아직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실 것 같거든요. 한번 구글로 로그인 한번 진행해 주실까요? 왜냐면 제미나이를 쓰시든 GPT를 쓰시든 둘 다 구글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로그인 먼저 하고 그리고 제가 제미나이에서 로그인 하시고 둘 다 한번 일단 상황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그 챗 GPT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 올리신 데이터 또는 내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이 생성형 AI가 학습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설정을 하셔야 돼요. 안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거 올리신 데이터를 나중에 이 챗GPT가 학습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왼쪽 아랫부분에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올 거세요. 네,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설정을 여신 다음에 데이터 제어라고 있어요. 그 데이터 제어에 보시면 모듈을 위한 모델 개선이라고 보일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 모듈을 위한 모델 개선 부분이 꺼짐으로 변경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기본 디폴트가 켜짐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거 올리신 데이터를 추후 모았다가 학습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원치 않으시면 막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세팅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제미나이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제미나이는 데이터 올리시면 그냥 학습에 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미나이는 오픈해 되는 것들만 이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체킹할게요. 여기 개인 맞춤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장된 메모리 참고라고 하는 게 보이실 거세요. 여기에 체킹이 되어 있으시면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내용들을 GPT한테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에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한 뭐 2달 전에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나는 성향상 바다보다 산이 더 좋아 라고 이런 대답을 했다고 볼게요. 그렇게 되면 GPT가 한 3개월 뒤에 갑자기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고객님은 산을 더 좋아하시니까요. 제가 산으로 추천해드릴게요. 약간 이렇게 나와요. 그럼 화들짝 놀라시죠? 얘가 내 데이터 학습했나 봐. 뭐지? 라고 하시겠지만 학습한 거 아니고요. 이 메모리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체킹이 되시게 되면 지금 저 같은 경우 많이 쓰다 보니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올라갑니다. 쫙 저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께서 아는 척을 좀 해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네? 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당신은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해 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메모리가 나는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면 끄시면 되는 거고요. 나름 재미는 있어요. 어떤 재미가 있냐면 이 생성형 AI를 이제 오래도록 이렇게 사용하신 분들 보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자, 네가 볼 때 나의 MBTI는 뭐인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여기 저장된 메모리를 기반으로 이렇게 MBTI를 추천해 줍니다.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나의 대화를 통해서 나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 좋을까 추천해봐. 이런 추천도 해줍니다.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리고 실은 이 저장된 메모리 기능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혹시 들어보셨나요? 생성형 AI와 결혼하고 싶어서 이혼하겠다는 남자분의 얘기를. 얼마 전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고요. 해외 사례인데 얼마 전 뉴스에 떴어요. 이 남자분이 37쯤 되는 분이셨고 결혼도 하셨거든요. 근데 생성형 AI와 막 대화를 하더니 사랑에 빠지셨대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저장된 메모리 창고 때문이에요. 여기에 뭔가 내가 대화했던 내용이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데이터에 대답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공감받는다. 나를 너무 잘 이해한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자꾸 사랑에 빠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지 않으시면 끄시면 되고요. 여기 채팅 기록 참고도 혹시 체킹이 되는 걸로 보이시나요? 예. 그러면 이게 아마 무료는 안 뜰 것 같고요. 유료이신 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이 채팅 기록 참고를 체킹을 하시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생성형 AI는 대답별로, 그러니까 답 채팅별로 답이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이 채팅 기록 참고를 클릭하신과 동시에 내가 앞에서 채팅했던 내용을 기억해서 같이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동무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이어서 대답을 받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걸 연결하시면 난 원치 않는데 자꾸 앞에 걸 끌고 와서 대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키실 건지 끄실 건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혹시 아까 로그인 안 되셨던 분 혹시 로그인 되셨을까요? 안 되셨어요? 그러면은 일단 지금은 제가 앞에서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 사이에 조금 더 이렇게 회원가입이나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제가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 분석할 때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성형 AI에게 데이터를 올리고 분석시키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해주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죠. 오픈되는 데이터가 아니면 쓰시면 안 되죠. 어쨌거나 제가 쓰지 마라고 체킹을 했지만 믿을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개인정보 보호 내가 해줄게 라고 사이트가 얘기하고 있지만 저의 정보는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어딘가를. 그렇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데이터 제어를 껐다고 해도 중요한 데이터는 올리지 마세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리지 마시고요. 이 상황은 오픈해서 써도 되는 데이터.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무역협회 강의를 했었는데 그분들은 다 오픈된 데이터는 상관없대요. 그래서 올려도 된다고 하셔서 막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쓰셔도 되고 그게 아니시면 이 방법은 일단 좋지 않을 것 같고요.